이런 규모는 없었습니다. 전과 달리 신분 확인 없어도 누구나 올 수 있었던 자리, 오늘 5.18 기념식 무려 10,000명 넘게 오셨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손을 잡고 함께 불렀습니다. 그 장면 하이라이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 흘러가는 5.18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 계셨을 텐데.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발포까지 포함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5.18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작년과 훨씬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작년만 해도 저기 보훈처장을 뭐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같이 재창하도록 대통령이 그 업무 지시 2호로 이렇게 말씀도 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평소에는 한 3,000명 정도 참석했는데 오늘은 10,000명이 넘는 참석자가 있었고요. 또 실제 과거에는 참석하려면 미리 참석자 명단이 정해지고 비표가 발급이 됩니다. 비표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은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10,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모였고요. 특별히 오늘 뭐 대통령의 연설도 매우 감동적이었고 박수도 뭐 분 단위로 박수가 나올 만큼 많은 박수가 나왔고요. 좀 확연히 달라진 그런 오늘 하루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번의 눈물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유가족의 편지가 끝난 뒤에도 그랬고요. 또 전인권 씨가 상록수를 부를 때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저 식장에서 눈물을 보였고요. 또 오늘 유달리 저 이제 기념실 갔다가 TV로 생중계되는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우셨다고 합니다. 오늘 SNS의 흐름을 쭉 보면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정말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김소영 씨죠. 지금 저 일부 순서에서 그 식전에 공식 행사 일부에서 이제 이분이 5.18 둥입니다. 그러니까 5.18 태어난 분인데 아버님이 또 5.18 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연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저분이 이제 이 시를 읽고 난 뒤에 들어가시는데 한참 뒤에서 쫓아가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김소영 씨는 그걸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데 누가 그 옆에 있던 어전하전 담당하는 분이 뒤에 대통령이 계시다 그래서 뒤를 돌아봐서 둘이 이제 손을 잡았는데 대통령께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동안 계셨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오랜만에 서민 같은 대통령이 탄생했구나 하는 걸 느끼겠고요. 어쨌든 뭐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행사는 정권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갖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1980년 5월 18일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때 아빠를 자신의 생일날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선친을 그리는 낭독 뒤에 문 대통령이 다시 붙잡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5.18 기념식서 유족을 안아줬었는 문 대통령이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국민들 앞에서 한번 어떠한 진상규명 이번에 정부가 책임져 다 하면 정말 진상규명만 되고 그래서 뭐 좋겠습니다. 저는 바쁘실게요. 하여튼 뭐 아드님은 어렵고 옳은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주 장한 아드님입니다. 바쁘십니다. 자, 아유. 이른 날이 얼마나 몰랐습니다. 다 똑같은 우리의 국민인데 우리의 이웃인데 4년 전 2013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갔을 때는 왜 이렇게 합창을 할 때도 어렵고 힘들고 어색해 보였을까요? 이렇게 문 대통령이 하는데 말이죠.
국민들은 그 대통령이 거창한 말을 원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네.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옆에 대통령이 있기를 원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광주 시민이나 아니면 호남,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그 네.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5.18 광주 민중항쟁이 네.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사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과거 대통령들은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왜 그런 이제 사고를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저 행사장에 오셨던 분들은 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기념식이었다. 네. 뭐 새로워졌다 이런 얘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새로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런 말이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화석화되어 있는 5.18 기념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5.18 정신을 지금까지도 계승하고 앞으로 민주주의에 뭔가 기여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기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생각되고요. 네. 더더욱 그 피해자하고 유족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다독거리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그때 김한길 전 대표, 노회찬 전 대표가 일어섰는데요. 재창을 위해서 상당히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4년여 전입니다. 그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행사에 참석해서 상당히 그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저때 이 재창이냐 합창이냐를 두고 논란이 됐었던 시절이었지만 어쨌든 이 노래가 나오자 옆에 있던 야당 대표들은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박근혜 네. 대통령만 좀 뻘쭘하게 앉아 계신 모습이 보이는데요. 근데 일어서려고 예. 했던 그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예. 네. 근데 저거를 보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당 당시 구 여당 내에서 좀 독특했던 캐릭터인 게 네. 하태경 의원이 이제 회고한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노래가 불리는 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 좀 입 닫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억할지 모르지만 자제해달라? 예, 네.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장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기념식을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이. 네. 그때 대통령이지만 그리고 그 뒤에 김무성 당시 이제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도 저 자리에 가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는 우리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아무리 본인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노래를 부르지 않고 저렇게 앉아서 조금 뭐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정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네. 나고요. 오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행동도 많은 사람들이 생중계를 보면서 왜 저분은 입을 닫고 있을까? 노래를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걸까? 이런 걸 보면 아직도 구보수의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 마음을 읽는 데는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눈을 감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입니다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나 왜들 이렇게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걸 꺼려했던 걸까요, 추 기자? 일단 먼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시위나 집회 현장에서 불려졌다라는 네. 그리고 너무 시끄럽게 틀어졌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불법 데모가로 인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취임 첫 해에는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 자막을 보면서 따라 불렀는데 그 이후에는 또 참석도 안 하고 또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그것은 2008년도 5월에 있었던 그 광우병 촛불 집회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기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이 노래가 불려졌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네. 원인은 또 잠재적으로 더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80년 5월 강주 항쟁 민주화 운동을 짓밟고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가 만든 정당이 민정당입니다. 그 민정당과 꾸준히 맥을 같이 해오고 있는 지금 정당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사람이나 그 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창출했던 사람은 결국 저 노래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안 부르려고 하고 못 부르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것이라 봅니다. 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뭐 신군부하고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네. 정치적으로 그런 쭉 같은 길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보에 부정확할 수도 있는 게 오늘 네.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걸 보면 첫째 이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이 노래를 싫어하는 이유가 네. 단순히 뭐 운동권 노래가 그런 게 아니라
황석영 씨하고 관계가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노래는 자 돌아가신 두 청춘 남녀를 위한 어떤 진혼곡으로 만드는 노래로 알고 있는데 황석영 씨 작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백규환 씨가 만든 내용을 갖다 황석영 씨가 이제 개사한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문제는 황석영 씨가 김일성을 만났고 공작금을 받았다. 그래서 이 노래는 김일성에게 헌사된 임이라는 게 김일성이다. 이런 생각들이 보수 서양 국민들한테는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하태경 의원은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성춘 전 처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국민들 생각 마음속에 이 노래는 김일성 노래라는 걸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반대했다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국민들한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해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이물리한 행진곡의 그 임이 뭐 북의 누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탈북했던 태영호 공사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인터뷰에서. 그게 북한에서도 불리냐 그랬더니 허허하면서 너털 웃음을 웃은 다음에 과거에 북한에서도 노래방에서도 불렀다. 네. 근데 최근에는 부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이무리한 행진곡에 담겨 있는 게 저항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북체제에서 오히려 그 노래를 부르면 저항하라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금지곡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무리한 행진곡에 담겨 있는 정신은 저항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군부에 저항했던 5.18 민중항쟁이 바로 그 정신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이 노래를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국민들이 저항하는 저항 정신을 싫어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입장으로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국민들이 자신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하는 그 사고가 담겨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불편하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 그걸 불편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5.18 태어난 분인데 아버님이 또 5.18 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연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저분이 이제 이 시를 읽고 난 뒤에 들어가시는데 네. 한참 뒤에서 쫓아가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김소영 씨는 그걸 모르고 그냥 가고 있는데 누가 그 옆에 있던 어전하전 담당하는 분이 뒤에 대통령이 계시다. 그래서 뒤를 돌아봐서 둘이 이제 손을 잡았는데 대통령께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한참 동안 계셨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오랜만에 서민 같은 대통령이 탄생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했고요. 어쨌든 뭐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행사는 정권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갖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1980년 5월 18일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때 아빠를 자신의 생일날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선친을 그리는 낭독 뒤에 문 대통령이 다시 붙잡고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발포까지 포함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5.18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작년과 훨씬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작년만 해도 보훈처장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같이 재창하도록 대통령이 그 업무 지시 2호로 이렇게 말씀도 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평소에는 한 3,000명 정도 참석했는데 오늘은 10,000명이 넘는 참석자가 있었고요. 또 실제 과거에는 참석하려면 미리 참석자 명단 가족을 위로하는 장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5.18 기념식서 유족을 안아줬었는 문 대통령이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국민들 앞에서 한번 못다한 진상규명 이번에 정부가 책임져 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진상규명만 되고 그래서 뭐 좋겠습니다. 저는 바쁘실게요. 하여튼 뭐 아드님은 어렵고 옳은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주 장한 아드님입니다. 예. 바쁘십니다. 자, 아유. 이른 날이 얼핏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정해지고 비표가 발급이 됩니다.
비표를 받은 사람만이 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은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길에서 네. 10,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모였고요. 특별히 오늘 뭐 대통령의 연설도 매우 감동적이었고 박수도 뭐 분단위로 박수가 나올 만큼 많은 박수가 나왔고요. 네. 좀 확연히 달라진 그런 오늘 하루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번의 눈물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유가족의 편지가 끝난 뒤에도 그랬고요. 또 전인권 씨가 상록수를 부를 때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 저 식장에서 눈물을 보였고요. 또 오늘 유달리 저 이제 기념실 갔다가 TV로 생중계되는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우셨다고 합니다. 오늘 SNS의 네. 흐름을 쭉 보면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정말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김소영 씨죠. 지금 저 일부 순서에서 그 식전에 공식 행사 일부에서 이제 이분이 5.18 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는 없었습니다. 전과 달리 신분 확인 없어도 누구나 올 수 있었던 자리. 오늘 5.18 기념식. 무려 10,000명 넘게 오셨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손을 잡고 함께 불렀습니다. 그 장면 하이라이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 흘러가는 5.18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 계셨을 텐데